오늘은 여러분들과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1년 10월 16일 유TV에 처음 소개된 사건인데요. 유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더 많은 이야기, 자세한 소식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의 최신 소식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충격적인 범행으로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경 대학생 우셰위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사형을 최종 확정하는데요. 우셰위는 엄마를 살해하고 미라로 만든 소름 끼치는 자주.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최고 명성을 자랑하는 북경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는 인재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가만히 학교만 잘 나와도 성공이 보장된 그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이런 선택을 대체 왜 한 건지 무척 궁금해했습니다. 모두를 기함하게 만든 건 그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였는데요. 그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고 말하죠. 한때 주변인들로부터 공부의 신이라 불리며 부러움을 샀던 그였지만 천륜을 저버린 범죄로 사형을 받은 우셰위.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 우셰위를 검색하면 공부의 신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그만큼 그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재였습니다. 아마도 이 우수한 유전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테죠. 우셰위의 엄마, 사천금. 그녀는 1960년대 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은 알려지지 않았죠. 사천금은 어린 시절 부모님 두 분 모두 시력을 잃게 되면서 집안의 장녀로 혼자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천금은 강하고 굳센 아이였죠. 고난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천금은 가족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천금은 사범대학교에 진학하죠. 고향 친구들 중에 대학에 들어간 이는 그녀가 유일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천금은 남평중학교 역사교사가 되죠. 사천금은 남평에서 운명의 상대 우지견을 만납니다. 사천금의 남편이자 우셰위의 아빠 우지견은 복건성 선유연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였죠. 우지견이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우지견의 여동생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지견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복주대학교에 들어가죠. 대학 졸업 후 우지견은 호텔에 취업하는데 월급과 대우가 상당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1992년 우지견과 사천금이 결혼합니다. 2년 후 두 사람은 남자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바로 우셰위죠. 1995년 말 사천금이 일하는 남평중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천금은 가족과 함께 복건성의 성도 복주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제2부속중학교에서 다시 역사교사로 교편을 잡게 되죠. 2000년 사천금이 일하는 제2부속중학교에서 교직원 아파트를 짓습니다. 사천금은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방이 2개 있는 교직원 아파트 1층으로 이사갑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영특했던 우지경과 사천금의 아들 우셰위는 학교에서 늘 1등만 했습니다. 반에서 줄곧 학급 간부를 맡을 정도로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죠. 중학교 때는 전국 물리대회에 나가 복주상 3등을 하기도 합니다. 2008년 우셰위의 아빠 우지견이 간암에 걸립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하며 고향에서 남은 삶을 보내기로 하죠. 사천금은 학교가 쉬는 날이면 아들 우셰위를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셰위는 학생인 자신이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2009년 우셰위는 높은 점수를 받아 복주시 전체 2등으로 복주 제1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아빠는 그 누구보다 기뻐했죠. 하지만 반년 후 우지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밝고 쾌활했던 우셰위는 슬픔에 빠진 엄마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 전보다 말이 없어지고 철이 든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엄마 사천금은 거의 모든 인간 관계를 끊고 아들 교육에만 전념하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던 우셰위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셰위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했는데요. 그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좋아하고 잘했는데 특히 농구를 잘했습니다.
성격도 좋아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냈죠.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놀 거 다 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공부는 또 미치도록 잘하는 우셰위를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은 공부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놀 거 놀고 즐길 건 즐기면서 또 할 건 다 하는 현실감 없는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죠. 우시위는 남을 돕는 것도 좋아해 곤란한 상황에 빠진 친구를 보면 늘 앞장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성실한 데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우시위를 좋아했습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었죠. 他就是成绩非常好那种学生，因为不是学霸，然后在生活中他很喜欢打篮球，然后还有了生活中他很喜欢打篮球，然后还有了生活生活的为人处非常也都很热情，聊健谈嘛。 2012년 우셰위는 중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가오카오에서 복주성 1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로 했던 북경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죠. 대학에 가서도 우셰위는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다니는 내내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셰위는 엄마 사천금의 자랑이자 주변 친척들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우셰위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 주위에 그를 따르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했죠. 친구들은 못하는 게 없는 게 우셰위의 단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우셰위는 매일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엄마 사천금은 늘 우셰위를 믿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너무 외롭고 쓸쓸해. 아빠 곁으로 가고 싶어. 처음에는 아빠가 그리워. 그냥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사천금은 걸핏하면 아들인 우셰위에게 화를 냈고 우울하고 어두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고독과 쓸쓸함에 점점 잠식되어가는 것 같았죠. 엄마의 우울증은 마치 전염병처럼 아들인 우셰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고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이 싫어 무작정 밖으로 나와 운동장을 걷거나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가끔이긴 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살아서 뭐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이 고통을 스스로 끝낼까 생각하기도 했죠. 대학교 3학년이 된 우셰위는 고뇌에 빠집니다. 엄마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우셰위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은 절망과 괴로움에 빠집니다. 2015년 춘절 우셰위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명절을 쇠로 집에 갑니다. 엄마의 상태는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를 집어삼킨 듯 했죠. 어둠밖에 남아있지 않은 엄마를 본 우셰위는 말도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지옥에 살고 있다. 엄마의 지옥을 내가 끝내주자. 춘절 연휴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우셰위는 지금까지 받은 장학금을 모두 모아 학교 주변에 집을 구합니다. 6월 말 우셰위는 인터넷으로 아령, 과도, 방수포, 비닐 건조제 초소형 카메라, 경보기 등을 구매하죠. 7월 초 여름방학을 맞아 우셰위는 엄마가 있는 복주집으로 갑니다. 우셰위는 집으로 가는 기차에서 엄마를 꼭 편한 곳으로 보내주겠노라 다짐하죠. 며칠 후 7월 10일 바로 오늘이 D-Day입니다. 훗날 우셰위가 왜 이날을 D-Day로 잡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그 이유가 참으로 소름 끼칩니다. 우셰위의 생일은 10월 7일입니다. 자신의 생일 10월 7일을 거꾸로 하면 바로 오늘 7월 10일이 되죠. 참으로 기괴한 이유입니다. 우셰위의 엄마 사천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무서운 계략을 꿈에도 모르고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합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우셰위는 미리 준비한 도구들을 꺼내 엄마의 퇴근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후 5시 엄마 사천금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셰위는 아령을 들고 방 안에 숨어 기회를 엿봅니다. 사천금이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는 순간 우셰위가 튀어나와 사천금의 뒤통수를 내려칩니다. 그녀가 바닥에 쓰러지자 우셰위는 아령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죠. 사천금이 숨을 거두자 우셰위는 테이프로 머리를 감싼 후 자기 방으로 옮깁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고 방에 CCTV와 경보기를 설치하죠. 7월 12일 우셰위는 인터넷으로 방수포, 비닐 등을 더 구매하면서 활성탄 34포, 압축 테이프, 탈취제,
벽지 등을 함께 삽니다. 우셰위는 엄마 사천금을 침대 시트와 비닐로 75겹 이상 둘러싸 밀봉해 마치 미라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냄새를 감추기 위해 활성탄과 탈취제 등을 함께 넣어두는 주도 면밀함을 보이죠. 이후 우셰이는 약 20일 동안 집에서 가까운 호텔에서 지내며 매일 집으로 갑니다. 낮에는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밤에는 호텔에서 잠을 자죠. 7월 23일 우셰이는 엄마 사천금인 척 친척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MIT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셰위의 명석함을 익히 알고 있던 가족들은 아무 의심 없이 선뜻 거액을 빌려줍니다. 그 액수가 자그마치 144만 위안에 달했죠. 우셰이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 엄마의 건설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바로 우셰이 자신의 생일 1007이었죠. 7월 말 엄마의 동료가 우셰이를 찾아옵니다. 엄마가 말도 없이 학교에 나오시지 않는데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있니? 우셰이가 답합니다. 지금 일 때문에 엄마도 저와 북경에 함께 있어요. 사정이 좀 있어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요. 전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예요. 한번 엄마 전화기로 전화해 보세요. 이후 동료 교사는 사천금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 보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8월 우셰위는 엄마의 필체를 위조해 그녀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또한 엄마가 재직 중인 학교의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며 거짓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죠. 우셰위는 상해로가 위조 신분증 수십 개를 사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는 상해, 복주, 북경 세 곳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10월 7일 오늘은 우셰이의 생일입니다. 그는 친구들을 만나 흥청망청 술을 마시죠. 우셰이는 허세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대학을 졸업하면 엄마와 미국에 가서 살 거라고 떠벌립니다. 우셰이는 매일 술을 마시고 업소녀들을 만나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그러다 상해 한 업소에서 소류라는 여성을 만나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죠. 우셰이는 소류에게 명품백 등 온갖 걸 다 선물하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줍니다. 이렇게 그는 술 마시고 노는데 100만 위안을, 복권을 사는데 50만 위안을 씁니다. 2016년 1월 우셰이는 소류와 함께 홍콩으로 놀러 갑니다. 소류가 말하길 우셰이는 부자인 척 행세하며 거들먹거리고 허세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뜬금없는 소리를 하곤 했는데 신나게 같이 웃고 떠들다가도 불현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2월 3일 우셰이는 소류와 함께 그녀의 고향 하남으로 갑니다. 두 사람은 영청 동방민족 호텔에서 묵습니다. 그때 인근 ATM기에서 돈을 빼는 우셰이의 모습이 찍히는데 이 모습이 그가 체포되기 전 공공장소에서 찍힌 마지막 모습이죠. 2월 5일 우셰이가 외삼촌에게 전화옵니다. 이번 춘절에 엄마와 함께 외삼촌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마중 좀 나와주실 수 있어요? 다음날 2월 6일 우셰이의 외삼촌은 기차역으로 우셰이와 우셰이의 엄마 사천금을 마중 나갑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죠. 걱정이 된 외삼촌은 우셰이에게 전화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같은 날 저녁 외삼촌은 사천금의 동료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마선생을 만납니다. 외삼촌은 마선생으로부터 동생 사천금이 따로 말도 없이 사직서만 딸랑 한 장 내고 학교를 그만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외삼촌은 크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머리가 띵해지죠.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천금이 똘똘한 아들을 앞세워 친척들 돈을 빌리고 도망쳤다고 여겨 따로 집을 수색하거나 수사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류는 우셰이가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호텔 방에는 부서진 그의 노트북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2월 14일 우셰이의 외삼촌과 친척 여럿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같은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자 그제야 경찰은 이거 예산일이 아님을 깨닫고 복주시 진안구에 있는 교직원 아파트 5동 102호로 출동합니다.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들어보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 침대에 침대 시트와 비닐로 꽁꽁 쌓인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꼭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바로 우셰이의 엄마 사천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시트와 비닐 75겹으로 꽁꽁 쌓여 있었는데
악취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활성탄과 다량의 탈취제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냄새가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 벽 틈새와 창문을 비닐과 벽지로 완벽히 막아 놓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에는 CCTV와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방의 상태와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은 종적을 감춘 사창금의 아들 우셰위를 수상히 여겨 친척, 친구 등 그의 행적을 알만한 이들에게 수소문해보지만 그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친척들에게 많은 돈을 빌리기까지 했죠. 경찰은 그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한 우셰위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3월 3일 경찰은 우셰위를 잡기 위해 5만 위안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에 나섭니다. 2016년 9월 우셰위는 하남을 떠나 상해, 심천을 거쳐 충칭으로 갑니다. 그는 낮에는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거나 과외를 했고 밤에는 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습니다. 당시 우셰위는 샤오롱이라는 가명을 썼는데 동료들 말에 따르면 샤오롱은 항상 웃고 다녔어요.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 불렀죠. 음주 가무에 능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진 찍는 걸 극도로 꺼렸죠. 아 맞다. 영어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손님이 오면 샤오롱이 무조건 접대했죠. 샤오롱은 자기가 칭화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곳이랑은 확실히 어울리지 않은 애였던 건 맞아요. 你给他朋友圈嘛，从来没发，就发这些新闻，全部是新闻，什么一些古代的那种东西，我也看不懂。 우셰위는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몸도 좋아 그를 찾는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 한번 높이는 일 없었고 친절했으며 혼자 구석에 앉아 담배 피우는 걸 즐겼습니다. 눈치도 빨라 손님이 뭘 원하는지 빠르게 캐치해 그걸 해주었죠. 덕분에 팁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3,000 위안을 받기도 했는데 그걸 룸서비스 직원과 나누거나 동료들에게 한턱 내기도 했습니다. 우셰위는 2년 동안 충칭에서 생활했습니다. 월세가 3,000 위안 정도 하는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는데 우셰위는 손님과 밖에서 따로 만나 시간을 갖는 등 고객 관리에 힘썼죠. 영상 속 잔디밭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사람이 바로 우셰위입니다.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아마도 우셰위의 고객일 것 같네요. 우셰위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고속철도, 비행기, 버스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택시만 타고 다녔죠. 그리고 만약을 위해 30장이 넘는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는데 저우롱, 장웨이징, 조우롱 여기 나오는 이름 모두 우셰위가 사용했던 이름들입니다. 학원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람을 구할 때 간단히 신분증 정도만 확인하기 때문에 우셰위는 도망다니면서 별 문제 없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이고 성격도 좋은 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푸는 우셰위를 두고 어느 누가 그가 엄마를 살해한 잔인한 범죄자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동료 중 누구도 그가 도망다니는 수배자란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아침 충칭 강북공항에 우셰위가 나타납니다.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기 위해서였죠. 공항 제2터미널 3번 출입구를 지날 때 감시 카메라에 그의 모습이 찍힙니다. 他当时是准备坐飞机吧？都是坐飞机从普吉，那个宾馆过来了，我就等着他当时走身份证，两个礼拜才能走，그래서 마침내 우셰위는 충칭 경찰에 체포되고 이렇게 우셰위는 약 3년간의 도피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는 마치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충칭 경찰에 체포된 우셰위는 복주시 제1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우셰위는 8시간에 걸친 첫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 과정, 보주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구치소에서 우셰위는 외삼촌을 비롯해 돈을 빌린 친척, 친구들에게 총 5만 자가 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셰위가 쓴 편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아빠가 병에 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건 치료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친척, 친구, 주변 어느 누구 하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이가 없었죠. 우리 세 식구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어요. 제가 절대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건 오로지 엄마를 위해서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엄마의 하루하루는 고통 그 자체였죠. 엄마의 힘든 삶을 끝내는 것으로 그녀를 구원하고자 했어요. 엄마가 숨을 거두고 엄마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 조심히 제 방으로 옮겼어요. 전 CCTV를 통해 다 봤어요. 엄마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명석한 두뇌에 못하는 것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모두가 부러워하던 모범생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스럽기까지 하네요. 우셰위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그가 감형을 받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우셰위의 친척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그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복주시 중구빈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선 우셰위가 약 20분간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말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늘 슬퍼했어요. 계속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힘든 삶을 끝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죠.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법원은 미리 살인을 모의하고 계획했으며 매우 악질적이며 범죄 수단도 잔인하다. 천륜을 저버린 범죄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죄질이 엄중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셰이를 고의살인죄, 사기, 신분증 위조 등의 혐의로 사형에 처한다. 판결에 불복한 우셰이는 즉시 항소합니다. 2023년 5월 19일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립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우셰이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엄마를 위해서 그랬다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죠. 그는 비관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엄마의 일기와 편지 등을 보고 자신도 희망을 잃었고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죽는 게 두려워 포기했다고 밝힙니다. 우셰위의 변호사는 우셰위의 가까운 친척 중에 신경계통 이상으로 정신질환을 겪은 자가 있다며 가족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합니다. 이에 검찰은 범행 도구, 방법, 도주 경로 등 매우 치밀하고 철저한 사정 과정을 거쳤다며 계획 범죄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절대 감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되자 우셰위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변호사 정샤징에게 살려달라고 빌죠. 저 살고 싶어요. 속죄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가진 걸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장샤징은 범행 당시 우셰위가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지금은 반성의 새 사람이 되었다며 최고인민법원에 사형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죠. 2024년 1월 12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고인민법원은 모친을 살해한 것은 인륜에 위배되고 인류 사회의 정상적인 감정을 짓밟는 행위다. 사회적 영향이 지극히 나쁘고 죄질이 엄중해 절대 가벼이 처벌할 수 없다. 며 우셰위의 사형을 확정합니다. 2024년 1월 31일 복주시 중구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우셰위의 형을 집행합니다. 이렇게 우셰위가 왜 엄마를 살해했는지 그 범행 동기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금의 틈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시신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방 안에 CCTV와 경보기까지 설치했죠. 그래놓고 자기 손으로 외삼촌에게 연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가 외삼촌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직도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도주 기간 내내 어렵지 않게 돈을 벌고 생활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좋은 머리로 영영 들키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를 배웅한다며 자기 발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부의 신이라 불리며 촉망받던 천재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